예, 자, 바로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자, 뭐, 소행성 이야기는 이제 했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34쪽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이런 말이 나오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미국이 현재 참상을 외면한 채 후대를 위해 그 많은 자원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이상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34쪽 제일 위에. 자, 요 말이 그 말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은, 소행성 충돌을 방지한다는 어떤 명분으로 거기에 자원을 쏟아붓는 게, 과연 맞냐? 이제 그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후변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난한 나라들, 예, 그 상대적으로 기후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거기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악이 많은 나라 같은 경우에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만약에 돕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차라리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돕는 방법을 취하는 게 맞지, 어떤 기후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한다, 뭐 탄소 가스를 줄인다, 배출량 총량 거래제를 한다, 이런 게 과연 이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 효과는 어차피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소행성 충돌을 생각해 보시면 되죠. 예. 우리가 소행성은 어차피 100년 후에 지구로 충돌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게 되면 그만큼 뭡니까? 미래 세대가 쓸 수 있거나 아니면 누릴 수 있는 어떤 부나 편리함을 지금 우리가 다 쓰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편리함 같은 경우에는 없애버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소행성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원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미래 세대는 그만큼 우리가 누리는 그런 부나 편리함은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겠죠.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론은 뭐냐면 뭐예요? 부유한 국가의 탄소 배출량 감소는, 아니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 이건 뭐 계속 또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게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한테 도움이 되냐라고 물으니까 그냥 똑같이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왜 이래 논쟁이 싱거운 논쟁이 되고 있어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배출량 감소가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도움이 되겠냐라고 물으니까 뭡니까? 아니다,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너무 좀 싱거운 논쟁일 수도 있는데, 아니 도움이 된다. 예,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반론을 펼치겠죠. 아니다, 예, 배출량 감소라는 게 실제로 도움이 된다라고도 말을 또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뭐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배출량을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요 배출량을 거래한다는 개념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예. 그러니까 내가 덜 썼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50만큼, 그러니까 50이 만약에 최저 기준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50을 맞춰야 돼요. 근데 나는 지금 30밖에는 안 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20을 더 버릴 수 있잖아요. 예, 요거 더 버릴 수 있다는 거. 예. 요거 더 버릴 수 있는 것을 다른 나라한테 팔 수가 있죠. 돈을 받고. 예.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자기가 지금 탄소가스를 더 배출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요 A라는 나라는 B라는 나라가 요 20을 팔면은 A라는 나라가 그 돈을 지불하겠죠. 예,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가난한 나라들은 자기들이 배출한 게 얼마 없으니까 이렇게 팔 수가 있잖아요. 팔면은 이제 돈을 받게 되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득이 되지 않냐. 아니, 실제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또 반론을 펼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배출량을 거래를 하면 되니까, 예, 거래를 하면은 실제로 돈을 받으니까 그것은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뭐 여기 우리 책에 나오듯이 그 정부가 그러니까 이 말은 배출량 거래를 이거는 정부나 아니면 정부가 위임한 기업이 하겠죠. 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배출량 남은 거를 여러분들 뭐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개인으로 팔고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정부나 아니면은 정부가 어떤 위임을 한 기업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는 정부가 그 돈을 그 나라 국민들한테 안 쓸 수도 있잖아요. 예, 그 말입니다. 예. 34쪽에 보면 부패하거나 평판이 나쁜 정부라 하면은 이렇게 자기가 받은 돈을 다른 데다 써버릴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한테 직접 쓰는 것이 아니고. 자,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주장은 뭐냐 하면은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을 한 놈이 보상을 해라, 요 말이죠. 예, 우리 34페이지 보면은 미국이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이 제일 많이 배출하지 않았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 그러면 제일 많이 배출한 그 나라가 그럼 책임을 지고 제일 많이 물어내야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기후 문제 같은 경우에 물론 우리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교정적 정의라고 이야기하죠. 예. 아니, 자기가 손해를 많이 끼쳤으면 그만큼 자기가 많이 물어내야 되잖아요. 그 많이 감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요런 것이 교정적 정의의 개념인데, 그러면 요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면은 일단 이 사람들이 많이 배출을 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익을 많이 봤다. 요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정적 정의 개념으로 야, 네가 손해를 많이 끼쳤으니까 네가 많이 갚아라고 우리가 말을 하려면, 그러면 많이 배출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되고요. 맞죠? 많이 배출하지도 않았는데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미국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한 만큼 자기가 이익을 봤다라는 게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예를 들면 역사적인 게, 예를 들면 미국이 만약에 많이 배출한 건 미국이 맞는데 그만큼 미국도 손해를 많이 봤다 라고 이야기해 버리면 결국은 뭐 많이 배출해서 자기가 손해를 끼친 건 맞지만 자기가 얻은 것도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말을 하려면, 그러니까 미국 네가 많이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네가 많이 뭔가를 비용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일단 많이 배출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론 미국이 많이 배출함으로써 손해를 봤지만은 이득이 더 컸다라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미국이 지가 많이 배출하고 지가 많이 손해를 봤다라고 한다면은 또 그 사람한테 물어내라고 하기가 조금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34페이지 밑에 보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아니, 그러면 미국이 이익을 많이 봤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누가 이익을 본 것이냐? 아, 요를 물으면 이제 이게 좀 복잡해진다는 거죠. 여기도 나오지만, 아니 미국 같은 경우에 이민자들도 있잖아요. 이민자들도 있고 뭐 최근에 이민 간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이 있느냐, 혹은 뭡니까, 혹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함으로써 그 사람들도 이득을 받느냐라고 우리가 묻는다면은 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뭡니까,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계속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후손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살다가 최근에 미국에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좀 애매하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누가 이 배출가스 책임을 져야 되는가라고 물었을 때 과연 이민자를 포함시킬 수 있느냐라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여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미국이 지가 많이 배출해서 지가 많이 피해를 봤을 수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미국이 자기가 많이 배출을 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 세계에 판매함으로써 이 세계에 또 편익을 준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미국이 끼친 손해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세계에 끼친 유익도 계산해야 된다. 왜? 이 유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하고 무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만약에 자동차라는 것을 미국이 발명을 해서 이것을 수출을 함으로써 편익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요것이 자동차 산업이 발달함으로써 뭐예요? 탄소가스 배출이 증가한 건 맞죠? 증가한 건 맞는데, 근데 요게 만약에 마이너스 100이라면 자동차를 수출함으로써 전 세계에 유익을 끼친 부분이 또 플러스 뭐 70 정도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미국한테 책임을 묻는다 할지라도 요 손해와 요 편익을 같이 계산을 해야지. 같이 계산을 해야지. 요거는 빼고 요거는 빼버리고 요것만 계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요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에 35쪽 누구에게 과실을 물어야 하는지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